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좀 수급이 따르는 종목. 이런 어떤 관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이번 주에서 제일 많이 그래도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암만 그래도 북한 관련돼 있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방산 관련주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야간 방송에도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도 뭐 빅텍이나 스페코 아니면 이런 방산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올라오는 그런 찰나에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뭐 주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뭐 경제 전체적인 측면과 국가의 안정되는 이 모습, 뭐 증시 전체가 안정돼야 되는 그런 여건에서는 방산 관련주나 아니면 북한 리스크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차피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방산 관련주를 안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뭐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빅텍에 대한 차트예요. 빅텍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오늘도 올라왔고 어제, 그제, 그죠? 지금 상한가죠. 예,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이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찾았어야 되는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들어왔을 때는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특히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 화요일 날에서 수요일 날 넘어가는 요 부분에서 방산 관련주는 좀 더 집중해서 쳐다봐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빅텍 같은 경우에는요, 방산용 전자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가 자체가 너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슈로 작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부분, 이번 주에 이슈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 잠깐 볼게요. 빅텍을 봤으니까 스페코도 봐야 되겠죠. 여기 특수 목적용 건설 기계류를 만드는 회사고요. 방산 장비도 만들고, 물론 이제 그 방산주로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올라온 부분에서도 오늘 세게 올라왔죠. 실제 제가 보고 있었던 자리는 바로 요 자리였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즉 21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과 240 라인 위에서 움직이는 부분들,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진 거였었던 상태였었는데, 사실 요번에 북한 관련돼 있는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급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엘리베이도 올라왔잖아요. 네, 사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방산 관련주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경업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은 약간 좀 다르죠. 뭐 현대 엘리베이에 대한 무상증자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에 대한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현대 엘리베이. 잠깐만요. 제가 이거 준비를 안 했는데요. 현대 엘리베이도 뭐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자, 보면은 이게 현대 엘리베이의 차트인데요. 현대 엘리베이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240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한 2, 3천 원 정도에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충분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했다면 한 번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었던 그런 종목 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뭐 사실 그 북한 관련돼 있는 여건에 있으니까 리스크 쪽에 다가오는 뭐 빅텍, 스페코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협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한번 좀 쳐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 잠깐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 부분도 방산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고 북한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작은 회사들, 빅텍이나 스페코,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올라온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한국항공우주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 현재 시장에서 북한 관련된 리스크는 집중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에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 수급이 몰려 들어갔다. 이 수급이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가 무슨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조정 구간이고 조정 구간. 아마도 이 조정 구간이 약간 좀 길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돼 있어요. 네. 지루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부분에 북한 관련돼 있는 리스크가 딱 들어왔을 때의 제일 작은 그리고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로 딱 움직인 거죠. 자, 한국항공우주는 움직이지 않았었던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올라왔다라고 치더라도 거의 움직이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잠깐 볼게요. 이 부분도 방산 관련돼 있는 하락했어요, 오늘 그렇죠. 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같은 방산주라도 오르는 게 있고 안 올라오는 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마만큼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죠. 오늘 주가도 코스피는 뭐 마이너스, 코스닥은 또 플러스 되는 그런 네. 여건이 만들어졌잖아요. 엇갈리는 그러니까 부분. 오히려 엇갈리는 부분이 작은 종목이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더 깊게 들이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빅텍, 스페코, 퍼스텍까지도 만나봤는데요. 또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볼 종목들 어떤 종목들도 있을까요? 방산주 말고도 있을까요? 사실 그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빼놓을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서 좋은 얘기가 탁 나왔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덱사메타손이라는 이 약품이 네. 얼마냐면 하루 치료받는데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치료제는 아니죠. 소염제, 소염 진통제, 소염제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 그 소염제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증 환자들의 사망률을 굉장히 낮춰주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치료제로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나왔나요? 아직 아직 안 나오지 나왔죠. 않았죠. 그죠?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왜냐하면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1상, 2상, 3상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끝까지 간다라고 치더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아니면 진짜 내년 후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현재의 이 덱사메타손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슈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물론 현재로서는 따라 들어가기 힘들지만은요. 이 이외의 제약 바이오의 주가들도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신일제약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신일제약.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네. 금방 느껴지시는데요. 어제 오늘 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실제 이 어제와 오늘 빼놓고는요. 주가 자체적으로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조가 있었죠. 전조는 거래량을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벌써 거의 일주일 전, 2주 정도 사이에 거래량이 한번 늘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움직이는 여건을 만들어냈고 아마 선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 여건들이 신일제약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았어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는다든지 이럴 때에는 좀 더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무슨 장세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조정 장세고 조정 기간이 긴 그런 상황이니까 역시 메리트 즉 이슈를 갖고 집중돼서 매매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방산 관련주와 또 덱사메타손이 코로나 중증 환자한테 사용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슈와 함께 또 같이 오른 이 바이오 관련주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또 엑스텐 종목들도 또 보고 가야겠죠. 그렇죠. 네. 이번 주 어떤 엑스텐 종목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진짜 봐야 될 것은요. 네. 우리가 이제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빅텍을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이 사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쫓아가야 되는 거죠. 쫓아가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좀 요구하는 부분들, 이쪽이 아마 5G 쪽 아니면 2차 전지 쪽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5G 쪽의 업종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해당하는 거 두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2차 전지와 5G 관련주. 네.
같이 한번 어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만나볼까요, 대표님?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쵸? 말씀을 하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딱히 방송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마 방송 다시 보기, 그러니까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또 얘기를 했었던 그 종목인데요.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또 핵심 소재를 개발을 했어요. 음극재를 생산하는데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여건이니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손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한 번 충전에 500km에서 600km까지 쫙 늘릴 수 있는 그 여건의 그 양극재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사실 뭐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요 부분이 양극 재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혼합물인데요. 여기에 알루미늄을 딱 집어넣으면서 그러니까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게끔 만들어낸 이 양극재에 대한 개발. 요 부분이 포스코 케미칼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자, 한번 제 차트를 보여주시면은요. 또 차트를 봐야죠. 네, 요게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었던 거, 요게 바로 240 라인에서 움직였었던 상황이 있고요. 240 라인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움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의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는 깊게 생각하라고 길게 쳐다보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을 보더라도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부분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5일선이나 10일선 이 부분을 이탈을 할 때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격 대역을 계산해서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는 8만 원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잡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고 약간 좀 부담스럽지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여건과 지금 이슈적인 부분에 부합되고 있는 거, 정부 정책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 요걸 봤을 때는 성장률은 더 크게 작용한다.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면은 포스코 케미칼 이외의 종목들, 즉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자세히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텐 종목 첫 번째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또 만나봐야겠죠, 대표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사실 이 두 번째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근데 사막 콘덴서는 올라오질 않았어요. 실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사막 콘덴서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요, 사실상 MLC,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의 제일 주력으로 판매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사막 콘덴서는 모든 류의 콘덴서를 다 생산하는데요. 이 부분이 과잉 생산된 부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덜했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MLCC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산되고 실적은 6월 달서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6월 달에 모바일 수요가 5월 달보다는 30% 이상 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럼 7월 달에는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현재의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 금방 볼 수 있어요. 현재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나와 있죠. 주가에 대한 부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240 라인은 여기서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돼 있고 현재의 실적적인 부분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하반기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진짜 견조한 지지 라인이 형성됐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 대역에서 사막 콘덴서를 보면은 1차적으로는 6만 원에서 2차적으로는 6만 6천 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전 고점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